이번 모듈에서는 컨설팅 산출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컨설팅 종료 후 사후 관리와 향후 정부 사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듈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1년도 우수 참여 기업의 사례를 통해 본 사업에 컨설팅 산출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둘째, 21년도 우수 참여 기업의 사례를 통해 컨설팅 이후 사후관리 방안을 분석합니다. 셋째, 21년도 우수 참여 기업의 사례를 통해 참여 기업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기업 담당자인 저도 컨설팅 과정에서 분석 작업 또는 보고서를 같이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컨설팅에 관심이 많았고 컨설팅 수행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수시로 진행 과정에 중간 결과물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컨설턴트 분과 많이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컨설턴트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회사에 또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 컨설턴트께서 해주신 게 이제 맞는 것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께서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4명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블라인드 채용할 때 다른 팀장들이 반대를 좀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대신에 이제 영업 부서하고 마케팅 부서 그 두 부서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래서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돼야지, 그 직원이 분석이 돼야지 그 직원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이 능력, 그러니까 역량이 올라가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가 컨설턴트께서 그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직원은 이 업무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2년이잖아요. 모든 전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은 무조건 다 받으라. 8시간 이상씩 직무교육은 다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 NCS가 굉장히 교육에 큰 역할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그 표가 다 나왔어요. 다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결과가 충분하게 나왔고요. 그런 피드백들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성과도 저는 이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종료한 후 기업과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노하우를 정리하자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종 보고 회의를 통해 결과물을 보고하며 제언을 함께 드립니다. 제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교육과정과 채용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컨설턴트가 없이도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컨설팅 결과물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컨설팅 종료 후뿐 아니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중간중간 정보를 드리며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으로 끝나고 한 번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컨설팅 중간 과업을 진행하면서 이 내용이 나중에 이런 정부 지원 사업과 연결될 수 있고 그 장점에 대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컨설팅 종료 후 자연스럽게 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NCS만 가지고는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저의 기업 방식으로 직무 분석이나 모델링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장면에서는 컨설턴트가 제안한 활용 방안을 수용하여 IT 분야의 지원자들에게 채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며 IT 인력을 선발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좋은 만족도로 모니터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재관리 측면에서는 기업의 문화와 접목하여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여러 분야를 골고루 소화하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죠.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도록 직무 선행 경로를 설계하고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 타 부서와 누가 수행할 것인가, 책임 부서가 어디인가 조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직무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으로 인해 특정 부서가 없어지는 경우 유관부서로 이동 배치를 하는데도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가이드에서 제시된 활용 가이드에 맞춰 컨설턴트 노하우를 반영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니즈 및 전체 HR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 수행함으로써 NCS 활용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실질적 동인, 즉 이네이블러는 수진 기업의 적극적 동참, 대표이사의 참여 의지, 그리고 수행 컨설턴트의 역량이며 이를 바탕으로 NCS 활용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등 최근의 환경을 고려할 경우 컨설턴트는 기업의 니즈, 회사의 MVB, 즉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전략과 HR 전략 방향성,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화와 시임리스하게 연계 가능한 구조를 이해하고 NCS 기반 직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은 물론 컨설턴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사업 내 또는 정부 지원 사업 간의 세미니스한 연계성 또한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NCS 성과인 인재 채용, DT, 스마트화 연계 역할, 그리고 인재 역량 개발 및 육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D사와 I사 또한 DT 스마트화, 즉 D사의 경우는 MES, I사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야와 연계한 직무 및 프로세스 관련 이슈를 직무조사 및 업무 분장 R&R, 역량 모델링 등의 일정 부분 반영하여 NCS 활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업에서 NC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컨설팅이 종료된 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 용이한 방법을 제시하고 중간중간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컨설팅 하는 과정 중 핵심 활용 부분을 정리하여 단계별로 공유하고 기업의 경험도에 따라 상세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 조직도와 직무 매칭시킨 후 기업 임직원이 조직도에 따른 전체 직무 배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NCS 홈페이지를 활용한 해당 산업 분야의 경력 개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참여 기업의 수요나 상황은 이미 습득되어 있고 직무 분석이나 역량 모델링에 대해서 결과물을 이용했습니다. 기업 경영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업주 훈련이라든지 SOJT,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샘플로 해보시고 괜찮다면 추가적인 HR 또는 HRD 컨설팅을 연계해가지고 권유하였습니다. 참여기업
대표 혹은 경영진들은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이나 담당자들은 업무가 가중된다고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업 수요나 상황에 맞는 활용 방안을 제안한 후에는 반드시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들에게 문자나 메일로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고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설팅의 시작과 중간 과정, 종료 시까지 가능하다면 항상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들에게 참석을 유도하여서 컨설팅 팀과 산출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구하고 컨설팅 이후 어떻게 활용한지에 대해서 반복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직무명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분석 컨설팅 회의 때도 수행 업무에 대해 기업 내에서 통용되는 직무명을 여쭤보면 대답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직무 분석 컨설팅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관련 NCS 직무 목록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NCS 직무 목록을 회의 시간에 기업의 실제 업무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1차 정리된 직무 목록을 기업 담당자들이 접하면 NCS 직무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 직무 분석 시 추가해야 하는 직무 혹은 빼야 할 직무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기업 담당자로부터 기업에서 직무 분석 시 어떤 용어를 쓰는지, 해당 기업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나 문서 등이 있다면 이러한 특이사항에 대한 의견까지 담아 재구조화한 기업 맞춤형 NCS 직무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에는 존재하지만 NCS에 개발되지 않은 직무가 있는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기업 담당자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직무조사 양식으로 직무에 대해 작성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컨설턴트는 이렇게 제시된 의견들을 분석하여 직무기술서를 개발하게 됩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에는 주로 기업 직무 분석 또는 역량 모델링 중 도출한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설계해드린 후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에 맞게 과정을 개발해주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설계된 사업주 훈련 과정을 이수한 직원의 기업 만족도가 높았고 기업에 맞게 설계된 교육 체계를 토대로 사내 강사를 양성하여 재직자가 역량을 기업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훈련 지원 체계를 개발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용 도구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과 평가 도구 개발, 특히 자기소개서의 평가 문항 개발을 통해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참여기업의 채용을 위해서 기업 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면접관 교육을 제공하고 직무 분석 또는 역량 모델링 결과물을 이용하여 발표 면접이나 상황 면접 등에 쓰이는 면접 문항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1년도 컨설팅을 시작할 때는 채용할 때 그런 거 보지도 않아. 무슨 중소기업에서 이런 거를 해. NCS 블라인드 채용 그런 거 귀찮게 뭐하러 해. 중소기업에서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이런 지원을 받아보신 후에는 모두 다 해보니 좋다. 이런 반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NCS를 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NCS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사 담당자로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NCS를 활용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수시로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이후에도 수행해 주시는 컨설턴트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컨설팅 과정에서
애로점도 이제는 이야기하고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저런 조언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전문가를 알고 있다는 게 큰 자산이 되며 특히 NCS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NCS를 이용해 KPI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있으며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NCS만 가지고 회사를 체계를 잡는다. 이거는 좀 부족한 얘기입니다. 그 NCS는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NCS 더 나아가서 이제 KPI, 이제 아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KPI까지 이제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가고 옛날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찍고 이런 시대가 지나고 근로자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NCS 도입을 통해서 KPI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사 담당자들, 이 NCS 컨설팅 기업 담당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체가 NCS 전문가가 되어야지 이게 NCS가 이제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지 저희 전문가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저희가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는 NCS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이 도움을 또 다른 기업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어요. 또 저희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여러 중소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더 훌륭한 또 NCS 전문가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저 KPI까지 또 가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고 또 아무리 NCS를 도입을 해도 우리 회사에 맞는 NCS를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냥 이번 해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017년에도 했고 2021년도 했지만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직무 교육도 하고 KPI를 위한 전사원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설턴트께서 이제 지금도 간혹 연락을 합니다. 특히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컨설턴트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픈을 많이 할수록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런저런 조언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컨설턴트를 한번 알게 되면 또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데 있어 이분을 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변호사, 그 다음에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을 알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런 컨설턴트, NCS를 컨설턴트 해줬던 이런 분을 우리가 아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NCS 말고 또 다른 컨설팅이 나중에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는 좀 물어보시고 그 컨설턴트하고 좀 밥도 이제 좀 자주 먹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면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컨설팅을 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NCS 컨설팅을 할 때는 컨설턴트와 많은 교류를 해라.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프레임워크인 ADIS 분석, 설계, 실행, 지원 단계에 따라 컨설팅 사후 지원 및 관리 측면에서 참여 기업의 이슈들에 대해 유무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 사업 내 연계 또는 중기부 사업 등과 연계 활용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관계 형성 및 본사업 창출 결과의 지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D사와 I사 모두 후속으로 고용노동부 타 사업, 예컨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사업, 일학습 병행 사업 등
참여할 예정이고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타부처 사업에 참여 예정이며 아이사의 경우 본 사업기간 중 과기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연계하여 우리 회사에서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진행했던 컨설팅 기업 중에 경영진과 기업 담당자가 특히 컨설팅에 관심도가 높았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는 모든 회의나 컨설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컨설팅 내용이 기업의 직무 또는 직급의 업무 내용과 잘 연결이 되는지, 훈련 과정과 채용 도구의 활용성이 높은지 등을 꼼꼼하게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이때 기업의 NCS를 적용한다고 기업의 인사관리 애로사항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만든 직무 표준을 바탕으로 기업에 맞게 적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일회성 컨설팅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도출된 결과물을 반복해서 활용하고 응용해 본다면 기업에 더욱 꼭 맞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초 참여하신 2018년에는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보고서와 결과물을 적용해 보셨고 2019년도에는 컨설팅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기업에서 기업 맞춤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도출된 NCS 컨설팅 결과물과 일학습 병행제와 사업주 훈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설계하였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신청부터 참여 승인 완료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함께한 기업 담당자의 인사관리 역량도 많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단, 기업의 일학습 병행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예산 지원의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컨설팅 과정에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기업이 교육훈련 사업과 연계를 희망할 때는 공단 지부, 지사, 담당자 또는 공동훈련센터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컨설턴트의 사후관리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잘 보셨는지요? 그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컨설팅 산출물의 관리는 컨설팅 수행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참여 기업은 본 사업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되는 산출물이 기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산출물이 기대를 충족하였다면 사후 관리를 통해 활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컨설팅 산출물을 관리함으로써 컨설팅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컨설팅 산출물의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기본형, 확장형, 통합형으로 구분되며 컨설팅을 통해 직무기술서 또는 역량 모형이란 산출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이런 컨설팅 산출물을 채용, 배치, 교육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직무 재배치 및 조직 개편,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컨설팅에서는 각 기업의 상황과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에서 산출물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담당자와 CEO는 컨설팅 종료 이후 컨설팅 산출물 혹은 운영기관 전문 컨설턴트와 관련하여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지원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NCS 기업활용 컨설팅이 단기적 컨설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계 컨설팅이 되기 위해서 컨설팅 이후의 사후 관리 활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참여 기업은 컨설팅 과정에서 구축된 운영기관
전문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자기 기업의 현황, 문제, 이슈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NCS라는 전략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운영기관 전문 컨설턴트와 도모할 수 있습니다.